예, 이슈 분석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국내 증시 간략한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눈여겨볼 점이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일 텐데요. 네네.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주식 시총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네네,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외인들의 대형주 매도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1분기만 해도 7조 6천억 정도의 규모를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매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많습니다. 예. 2조 9천억.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다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순매수한 종목은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LG 화학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를 촉발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연이은 도발에 의한 조금 우려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은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뛰게 되는데요. 그 가격 자체가 바로바로 전이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그동안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조금 부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긴축 우려감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그 고강도의 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장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외에 여타 지역의 이제 성장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그런 이제 어떤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같이 시장에서 국내 증시를 조금 억누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곧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올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죠. 삼성전자, LG전자가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악재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우리 증시가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지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1분기의 주요 기업 실적은 아마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을 좀 뜯어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 계속 그 시세를 이제 못 누르게 그러니까 눌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1분기에는 일단 하락세는 일단 멈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달만 해도 조금 다시 상승세를 이제 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램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한 15% 증가한 75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40% 증가한 13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37% 증가한 11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37% 증가한 이제 3조 1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에 이제 여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좀 부실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 그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아마 관련된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슷하게 유지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국내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관련 분야인데요. 자동차는 매출이 소폭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공장이 이제 셧다운되면서 조금 우려감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성,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나 뭐 SUV가 잘 팔리고요. 특히 전기차의 판매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 신차들에 대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인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판매가 인상 효과가 또 뭐 같이 더불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1분기 예상 실적이 비교적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작년보다 11% 증가한 이제 30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 증가한 1조 7천억 정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10% 정도 증가한 18조 3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 증가한 1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도 있으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게 나쁜 그런 성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 지금 뭐 상당히 좀 좋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정유 관련 업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 상승에 따른 뭐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보유 재고에 대한 뭐 평가 이익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이 상당 부분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3.87달러로 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2000년도 집계한 이후에 최고의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분기 평균으로도 7.7달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동기가 1.8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4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정유사의 정제 마진 손익분기점은 이제 4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뭐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을까. 아마 정유 업체들도 아마 분기 단위로는 사상 최고치의 아마 실적이 이번 분기에 뭐 달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요 업종별로 좀 살펴주셨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1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셨는데 앞서 상해 봉쇄 소식이 국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현재 테슬라, 폭스바겐의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 중국의 토종 자동차 브랜드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 관련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영향이 좀 덜하긴 하지만 일단 뭐 중국 시장이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상해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봉쇄가 돼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좀 약간 부정적인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집단 발병이 나는 지역들은 일단 다 봉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동북 삼성이 일단 뭐 상당 부분 봉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선전이 얼마 전까지 봉쇄가 됐었고 지금 상하이도 봉쇄를 하고 있고 일단 연이어 이제 대도시들이 이제 봉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조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봉쇄가 진행이 되면서 각 기업들의 공장들도 같이 셧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우려도 더 그러니까 조금 확산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48.1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준치가 50인데 이걸 이하로 내려오면서 일단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1%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걸 4.6%로 0.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 4.7%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4% 초반대까지는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국 정부는 지금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뭐 예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의료 시설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할 경우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냥 우려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책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중간재에 관련된 수출 분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국내 수출 액 중에서 중국 수출이 25%를 차지할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국내에도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4월 들어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4월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혼조가 돼 있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수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분석해 주십시오. 네, 뭐 2분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지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이제 긴축 관련된 문제는 계속 뭐 불거질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평화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종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도 뭐 어떻게 보면 악재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내에 5월과 6월 두 번의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보면 두 번 다 0.5%포인트 이제 빅스텝 인상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0.75%포인트 이상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일부 주장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0.5%포인트 두 번은 아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뭐 기존에 이제 긴축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막상 올라가면 뭐 시장 변동성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상승분을 얼마만큼 판매 가격으로 빨리 전이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아마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하게 되면 5월서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정책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뭐 섹터나 아니면 기업 중심으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움직일 만한 정책 관련 수혜주를 찾는 게 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뭐 4월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지금 대외 여건은 뭐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적으로는 이제 조금 둔감해지는 그런 어찌 보면 본의 아닌 긍정적인 효과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 다지기 차원에서 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으로는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조기 종전이 되는 게 1차적인 선행 조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아마 상승 모멘텀을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은 뭐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대비 뭐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은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급등한다라기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자체가 2,650에서 2,8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일단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하는 분할 저점 매수고요. 단기적인 뭐 매매가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제 등락을 이용한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춘 수혜 업종을 보자라고 조언을 좀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건설 관련 쪽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건설 관련 쪽은 이제 뭐 지금 단계에 좀 올랐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일단 뭐 주택 관련 인프라는 뭐 계속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관련 인프라가 아마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뭐 계속 뭐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전 정책이 막 방향이 좀 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 건설주 위주로의 네. 접근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들은 조정받았을 때 매수요. 네, 예. 그런 접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 쪽은 아마 이게 뭐 원전을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는 뭐 계속 좀 더 이어질 거니까 뭐 향후에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정부의 입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지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리오프닝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일단 뭐 여행 관련 쪽,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보다 이제 음식료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주식 비중을 지금 어느 정도 가져가면 적당할까요? 지금 상황에선 주식 비중은 한 절반 이하로 아직은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좀 보수적으로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주가가 뭐 지금 뭐 한 2,750포인트 내외로 계속 뭐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조정을 벌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게 뭐 계속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제 하락을 할 때 그때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